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회사가 주는 성과금, 이게 법적으로는 임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문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에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가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성과급이 임금이냐 아니냐, 이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핵심은요, 바로 퇴직금에 있습니다. 만약에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회사가 줘야 할 퇴직금이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재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재무 리스크가 왜 요즘 들어 더 커지고 있냐면요, 바로 법원의 판결, 이 거대한 흐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법원 입장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딱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이 공공기관 성과급에 대해서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판결의 여파로 지금 민간기업 성과급을 둘러싼 하급심 판결들은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판결이 막 엇갈리는 이유,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딱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가 하는 거죠. 법에서 말하는 임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냐면 근로의 대가. 그러니까 직원이 일한 대가로 회사가 주는 모든 금품, 이걸 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사가 직원한테 준다고 해서 그 돈이 전부 임금인 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 그 돈이 일한 것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이 연결고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회사 측과 노동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회사는 이렇게 말하죠. 성과급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경제 상황 같은 요인들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다. 반면에 노동계는 아니다. 이건 우리 직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내부적인 기여의 결과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하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죠. 과연 우리 회사는 이 논란에서 괜찮을까? 아직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 회사의 위험도를 미리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딱 3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지급의 계속성이에요. 성과급을 얼마나 꾸준히 지급해 왔는지가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해에도 습관처럼 관행적으로 성과급을 계속 줬다고 해봐요. 그럼 법원에서 볼 때는 이게 진짜 성과에 따른 보너스라기보다는 원래 주기로 한 돈, 다시 말해 고정적인 급여의 일부처럼 보일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계약상의 의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과급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봐야 해요. 만약에 성과급을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줄 건지 이 게임의 룰이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딱 명시되어 있다? 그럼 이건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임금이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체크포인트인데요. 이건 법적인 문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바로 내부 인식, 즉 직원들이 성과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뽑을 때 우리 회사는 연봉에 성과급 포함해서 총 이 정도 드립니다 라고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거나, 이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내 노동의 대가, 즉 임금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체크 포인트들을 그냥 설마하고 넘기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요, 과거에 우리 사회를 한번 크게 흔들었던 통상임금 사태, 그 시즌2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터지면 소송, 비용 부담, 이게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잠재된 폭탄 같은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건 임금이 아닙니다라는 명확한 방어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첫째, 성과급 지급 여부는 철저히 경영진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성과급은 우리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 경제 상황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명시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소통할 때 고정급이랑 성과급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건 변동보상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 법의 큰 파도는 바뀌고 있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불확실한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지금 우리 회사의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 복잡한 성과급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좀 명쾌한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생의 노동법 박지호 변호사였습니다.